2020년에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히사모 스탭들 가운데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주식 전문가는 저라고 한다면 주식이 저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자, 1년 동안 저희 히사모 스탭들이 꾸준히 올린 부동산 전망의 영상들을 또 우리의 김도형 군께서 잘 요약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한 편의 영상만 읽으시면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부동산의 흐름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몰빵이 아닙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저희 미즈노래 포트폴리오에도 카니발이라는 주식이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BAC 주식이 있는 이유는 저희의 주된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분산 투자에 대한 한 표본이죠. 앞전에 올려드렸던 그 수익률 40%의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 다 올라갔던 영상들이에요. 한번 밑에 한번 저희가 쭉 썸네일만 보여드릴까요? 짠! 진행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부동산이 좋냐 주식이 좋냐 그런 건 유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요. 주식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는데 그 밸런스 자체가 무너진 시장이 사실 한국의 부동산과 코스닥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향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뭐 외국인들이 들었다 놨다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규모도 되게 작고 전 세계 미국 주식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3%인가 밖에 안 되죠. 미국 주식시장은 60% 이상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히자면 우리의 투자 가운데 부동산은 주식과 함께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거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한 거고요. 우리의 재산 증식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주식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은 상관없이 마이너스 나지 않는 수익의 툴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공 1개 이분들한테는 A반한테는 이커머스를 셋업해 드렸는데 이 정도 해드렸는데 못 따라오시면 안 되죠. 자, 화이팅.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버핏 할아버지처럼 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오더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걸로는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자, 1년 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부동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욕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누구한테? 미국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너네들이 뭔데 남의 업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냐하면 주식이랑 좀 비슷해요. 여기 미국에도 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부동산 에이전시, 뭐 브로커 쪽 많이 하는데 뭐 조정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여전히 사면 오른다 얘기 많이 하고요. 그분들도 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주된 수입원이 그거니까 뭐 제가 그분들을 저격하거나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저희 미즈놀은 부동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일 땐 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상승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저의 시원한 사이다 발언과 함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지금 제가 링크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1년 동안의 영상을 정말 핵심만 요약을 했어요. 우리 김도영 군께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시거든요.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이신데 얼마나 또 거기가 춥습니까? 근데 정말 저희 미즈노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 재능 기부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성하세요. 주공 A. 자, 일단 처음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부동산 폭락이냐 폭등이냐. 자,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과연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지난 3월부터 저희가 굉장히 촉을, 여러 데이터를, 여러 전문가들을 하면서
근데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는 연일 폭락을 경험하면서 주식도 막 이렇게 막 했지만, 이게 미국 현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집을 보러 다니지 못하게끔 락다운이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현재는 각종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지나고 봤더니 저희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데,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폭락은 없을 거다. 미국 부동산 폭락하지 않는다. 던지지 마라. 뭐 많은 사람들이 9월달에 포클로저, 그러니까 차압이죠. 돈 못 내가지고 이렇게 쫓겨날 거다, 막 뭐라 할 거다, 막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는 한결같은 저희의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폭락 없을 거다. 자, 오히려 우리 김대원 군이 정리해준 거 보고 제가 영상 찍는 게 더 빠르겠다. 대한민국은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시나 유튜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폭락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은 살아입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한, 특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코로나 이후에 미국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을 때 네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업률,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유동성. 제가 한 말이 맞나요? 근데 여기에 하나 지나고 봤을 때 정부가 개입했다는 건 뭐냐면 12월 말까지 렌트비를 못 내도 쫓겨나지 않게끔 법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죠. 미국이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들이 집에서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 붕괴되니까. 실업률 수치 작년 이맘때만 해도 3% 미만이었기 때문에 실업률을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무난하리라 보는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실업률은 치솟았고 아직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항상 부동산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금리. 근데 지금 금리가 뭐 미국 독립 이후에 최저치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 유동성, 얼마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느냐, 그 다음에 실업률, 정부 개입,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미국 부동산을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업률입니다. 지금 차트 모양 보이시죠? 이건 제 차트가 아니라 우리 도영군께서 해주신 겁니다. 실업률이 낮고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튼튼한 직장에 금리도 좋은데 다 사지요. 하지만 실업률이 높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하락하겠지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워낙 좋고, 두 번째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얼어붙어 가지고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이 건축이 묶여버렸었어요. 근데 얼마 전도 조금 풀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수요는 많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왜? 지난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때 봤거든요. 폭락했던 집값, 그때 집 샀으면 대박 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큰 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떨어지기만 하면 산다. 근데 문제는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모기지 페이먼을 내지 못하거나 렌트 비용도 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미국은 실업률 증가, 실물 경제, 실업률 주목해서 보여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2020년 3월 1차 경기 부양책 일명 케어 액트를 통해 무려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죠. 그거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만큼 붙들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부동산 시장만큼은 굳건히, 근데 이게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못 잡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미국의 공권력은 정말 막강한데, 요 영상을 찍을 때쯤에 제가
샌디에고 쪽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면 샌디에고 바닷가 쪽에 미군 그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블랙호크, 정말 영화에서나 봄직한 전투용 헬기를 제가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 실제 봤을 때 느낌은 와, 공포 그 자체. 정말 그 이란을 비롯해서 그쪽의 테러리스트들이 왜 미국의 저 엄청난 화력만 뜨면 벌벌 떠는가를 느끼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무서움. 근데 저는 그 블랙호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강력한 파워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느꼈거든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이 부동산 시장 떨어뜨리지 마 하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방준비제도 FED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버려졌죠. 그쵸? 아예 기준금리를 0%에서 0.25% 동결해 버렸는데 계속해서 연준은 발표를 합니다. 내년에도 특별히 동결을 풀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집을 살 기회다 해가지고 론을 많이 신청했고, 론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면 정말 바쁘셨죠. 근데 은행들이 지난번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부실 대출로 인해서 폭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심사를 까다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W2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게 되고, 또는 텍스 보고할 때 또는 1099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1099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론 신청하면 보지도 않고 다 탈락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W2가 가장 안정적인 이제 급여 텍스 이런 거거든요. W2 정도가 들어와야지, W2만 들어온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다운페이, 이제 집을 살 때 얼마금을 딱 다운페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론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캐시로 집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뭐 중간에 다시 또 이렇게 론 받아가지고 리파이낸싱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입니다.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풀려져 있어요. 그쵸? 뭐 PPP를 비롯해가지고 경기부양책들, SBA 론. 근데 그 돈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한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꽉 쥐고 있으니까. 이번에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인가? 그쵸? 바뀌었죠. 결국 못 잡고.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한국은. 근데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 안에 있는 걸 좀 읽어보면 지난 8월 미국의 주택가격이 2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유동성, 낮은 금리, 그 다음에 물량의 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축 속에서도 주택시장만큼은 호황을 이어갔던 모습, 의아해했죠. 왜냐하면 3월 4월만 하더라도 8, 9월 때 되면은 야, 피바람이 분다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의 모습을 갔으니까요. S&P 코어 로직은 8월 케이스의 주택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오히려 1년 전보다 2019년 때보다도 더 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2018년 7월 이후에 최대폭을 기록하게 되고요. 10대 주요 도시 종합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4.7%가 올랐고 20대 대도시가 5.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야, 미국도 부동산 불패구나. 네, 맞습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뜨고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대박 계약을 터뜨렸을 때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벌리힐스와 LA 다운타운에 가장 비싼 집을 샀어요. 그들이 부동산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가장 비싼데 가장 좋은 집을 캐시로 확 사버렸죠. 네이버 찾아보시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확인하시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은 주택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게 내년 정도 되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량이 없는 이거는 코로나도 제끼지 못해요. 코로나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미국 부동산 시장, 더불어 2차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빵빵빵빵빵 올라갔다는 거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던가?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심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좋은 지역은 좋은 아파트, 메리트 있는 층수를 구입하시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차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을 때 다른 매물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주식시장에서의 우량주와 같은 겁니다. 타주는 뭐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대도시가 아닌 좀 중부 쪽의 타주, 뭐 애리조나라든지 뭐 아틀란타 이런 데는 부동산이 싸죠.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미국 부동산 투자 정말 많이 하세요. 한번 와보질 않으셨는데 여기 한국 에이전시들이 요즘 한국 쪽에 워낙 광고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뭐 에이전시 말만 믿고 사면은 뭐 렌트 다 놔주겠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고 렌트 놔주고 그 렌트 받은 걸로 모기지 페이먼 하면 되고 뭐 다 해주겠다 하는데 실제 중국의 왕서방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얼바인도 보면 중국 부동산 에이전시들 정말 많은데 집주인은 다 중국 본토에 있어요.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일임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줄기차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되냐면 우량 종목처럼 처음 부동산을 딱 이제 산다고 할 때는 먼저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거주 목적인가 아니면 투자 목적인가. 전 두 개 다 할 건데요. 그렇죠. 다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두 개를 다 하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쪽에 좀 더 내가 비중을 둘 것인가. 오케이. 거주 목적이면 일단은 자녀가 있는가, 자녀가 있으면 좀 학군의 고등학교 미만인가, 고등학교 이상인가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군이 좋지만 비싸니까 보통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 여기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새로운 이제 유입 인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투자 목적이냐 거주 목적이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거 부동산 나는 뭐 팔 생각도 없구나 이런 나 부동산 싫어하는 분들은 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쪽으로 가시면 싼 값에 요즘도 어마어마한 영화에서 봄직한 으리으리한 집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흘러도 별로 안 오르지요. 부동산은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식처럼 대도시,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 저는 그런 곳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부동산, 강남. 응? 누가 모르나요? 비싸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그쪽. 그 다음에 뭐 타워 팰리스 정도 사면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사더라도 로열층, 가장 비싼 층.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팔 때도 가장 빨리 팔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주식도 일명 잡주들은 거래량 자체가 없으면 팔 수도 없어요.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는 주식들이 테슬라가 왜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는 줄 알아요? 살 사람들도 많고 팔 사람들도 많으니까 늘 이렇게 움직임이 꿈틀꿈틀 되잖아. 장어 한 마리처럼. 부동산은 이런 곳을 가셔야 돼요. 차라리 사이즈를 좀 줄이시더라도 지역은 그런 곳을 택하셔라. 그런다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얼바인을 능가할 곳은 없죠. 산불이 이렇게 나도 끄떡없습니다. 네, 다른 도시보다도 소방 인력을 한 3배는 더 투입해서 다 끄는 것 같아요. 뭐 얼바인 와보신 분 계시겠지만 안 와보신 분들은 한번 꼭 와보세요. 미국은 주마다 시정부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플러튼에서 한 10년 살았지만 뭐 플러튼과는 또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는 도로 자체가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그쵸? 시가 튼튼하니까. 뭐 부동산 또 얼바인 부동산 제가 무슨 업자도 아닌데 괜히 관찰하는 것 같은데, 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량 종목,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우량 종목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키워드를 항상 붙잡고 가시라라고 하는 것, 실업률, 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및 정부의 개입. 근데 정부의 개입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발을 빼겠죠. 뭐 시장 경제에 너무 정부가 또 개입하면 안 되니까 요 세 가지를 항상 키워드로 잡고 가시면서
모쪼록 한국에서도 미국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뭐 주공 일기 수업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주식을 해서 번 돈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을 사라. 집 살기 위한 다운페이를 부동산 주식으로 벌어라. 그런 다음에 부동산 집은 또 한두 채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탠스를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은 답변으로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서 이 미즈놀에 뭐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이라도 주식과 관계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까 말까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베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주식 사이트인데 갑자기 부동산까지 들어오면 좀 짬뽕이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죠? 포커스가 흐려지니까 미즈놀이.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주식 안 하는 분 없고, 주식 안 하는 분 중에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 없기 때문에 투자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같이 가도 되지 않겠을까 하는 의견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김도영 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도영 군의 저 티스토리 가셔가지고요, 격려의 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